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5월 20일 토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슬슬 월말 경마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자, 이번 주 편성을 보니까요, 토요경마도 그렇고 일요경마도 그렇고 두둑한 배당이 나질 수 있는 레이스가 여러 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강민은 가급적 배당이 나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처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 7경주가 재미가 있습니다. 7경주 그리고 9경주는 오늘 토요경마 레이스 중에 가장 좀 혼전도가 심한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10경주와 11경주는 반드시 노려되는 복병마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는 접어버리고 복병마를 놓고 중고배당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7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자, 4개 레이스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경주 3세 이상마의 레이스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발빠른 선행마가 대거 포진된 편성입니다. 선두권 전개 상황의 변수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쪽 게이트 2번마 스마트 치프가 2번 게이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페루비치로 안장까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력한 선행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안쪽을 일단 잘 뽑기는 했어요. 근데 상대 선행마들이 또 만만치가 않은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2번마 스마트 치프는 쫓아가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2번마 스마트 치프는 어쨌거나 실전 막건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인기도에 비해서는 배당 가치는 좀 다분히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3번마 스토미 패션이라는 마필이 다시 한번 3번 게이트를 잡았는데 직전 경주 게이트 이탈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내용입니다. 근데 붙들고 좀 선행을 내주는 듯이 그렇게 쫓아가면서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 계속해서 이게 선행 경합성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인데 거의 다 와서 덜미가 잡혔어요. 그 전에 보여줬던 내용보다는 끈기가 많이 보강된 걸음이죠. 하지만 주파 기록이나 또 뛰었던 상대들이 강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6번마 뉴 파트너가요, 지금 발빠른 선행마가 굉장히 많이 포진된 편성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놈들이 인기바로 팔리거든요. 놓고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가 있는 마필. 데뷔전에서 3열 외곽 전개가 깔끔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자력으로 2착을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번 뉴 파트너가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주행심사 때도 그랬고 데뷔전에서도 그랬고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은 거예요. 모래를 맞아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깜빡이로 팔리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검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죠. 8번마 좋은 나들이라는 마필이 직전 데뷔전에서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나섰어요. 그리고 압박을 받고 무너졌는데 결승선에서는 좀 내추럴 기대는 모습이 힘이 좀 덜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주행심사 때도 내측으로 기대는 압력을 보여줬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편하게 선행을 해야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8번 게이트고 10번마 와와 여장부, 10번마 와와 여장부를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직전 경주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7번 게이트에서 게이트 이탈 속도는 상당히 빨랐어요. 그런데 초반에 이 중속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대하시에 밀렸죠. 그래서 한 5위권, 6위권까지 밀렸다가 마지막에 다시 재차 추진을 올라왔을 때 끝걸음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1월 21일 데뷔전에서도 마지막 뚝심이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10번마 와와 여장부는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실전 막건으로 주목합니다. 10번마 와와 여장부가 이렇게 선행마가 많은 편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레이스를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번마 와와 여장부를 일단은 배팅의 중심에 세우고 공략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기본 막건은 2번마 스마트 지프 그리고 6번마 뉴 파트너 요 두 마리는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야죠. 그리고 배당 막건으로서는 현장까지 좀 받치는 막건은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 기본 막건은 10 넣고 2번, 6번은 기본 막건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 3세 이하마의 레이스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바리맥 캠프, 5번마 하이알리다, 10번마 빛나는 꿈, 더 나가서는 7번마 스페셜 빅시라든가 또 8번마 미스 평촌이라든가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은근히 혼전입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그래도 대가리가 3번마 바리맥 캠프가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뭐 바리맥 캠프가 인기 1위로 팔리는 편성에서는 정말 허접한 똥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3번마 바리맥 캠프는 직전 경주도 은근히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었고요. 그리고 또 3차까지 왔는데 착차가 없었어요. 목차로 3착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인기마로 팔려요. 다만 오늘 편성이 약해서 인기마로 팔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만은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도 그야말로 쥐어짠 거거든요. 그 전경주 2월 18일 경주에서도 서둘러서 외곽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정말 이빠이 가서 쥐어짜고 깨진 그런 마필인데 또 직전 경주는 결승선 전방에서 좀 흔들렸죠. 힘이 부족한 모습으로 흔들리면서 또 기승정지 2위를 먹지 않았습니까? 옆에 마필 방해하면서. 어쨌거나 3번마 바리맥 캠프는 편성상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지만은 충막감은 아니다라고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5번마 하이알리다라는 마필이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약하지 않은 편성이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특히 직전 경주는 게이트를 박차고 나오는 속도 자체가 느리진 않았어요. 중속이 부족해서 대하시가 밀려서 쳐졌습니다만은 일단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속도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전개가 밀렸다가 마지막에 재차 추진을 했을 때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주파 기록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부터는 뭐 관심권으로 가져갈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막감으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럽죠. 깜빡이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외곽에 있는 10번마 빛나는 꿈 10번마 빛나는 꿈을 주목합니다. 이 마필은 4월 1일 경주에서 좀 느슨한 전개로 뒤에서 놀다가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던 복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어떻게 타나 가만히 봤더니만은 현장에서 일단은 의지는 없었습니다. 의지 없어서 강민이 꺾었어요. 원래는 이거를 좀 고배당으로 받치고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좋지가 못했죠. 그러면서 이 뉴 하이타임 수성 챔프 선두권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 그냥 선행선입으로 끝나는 경주였어요. 강민이 뉴 하이타임을 놓고 수성 챔프에 1.7배 적중을 했던 그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빛나는 꿈은 다음에 좀 보자 말씀드렸는데 이게 3차까지 왔는데 끝걸음이 정말 날카롭게 살아 있었어요. 앞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3차에 머물렀다. 조금만 앞선이 경합으로 흘러가는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2차까지도 올 수 있었던 복귀 내용이다 라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10번마 빛나는 꿈은 오늘 이 편성에서는 강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1300 늘어난 경주 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라고 판단되고요.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4번마 탐나킹 4번 탐나킹도 여기서는 가능하다라고 강민은 째려보고 있습니다. 2월 10일 주행심사 때 늦발하고 주파 기록도 좋지가 못했어요. 거의 뭐 턱걸이 1분 5초 6의 턱걸이로 통과한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이에요. 왜냐하면 1월 26일 주행심사 때보다는 그래도 낮은 전력을 2월 10일 주행심사 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3월 4일 경주에서는
선두권이 좀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였습니다만은 앞선이 뭉개지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강민이 이걸 좀 고배당으로 노려봤는데 전개가 좀 많이 밀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추임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4번마 탑나킹은 이제부터는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 10번마 빛나는 꿈, 인기마 중에는 10번마 빛나는 꿈을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배당이 낮을 수 있는 복병으로서는 4번마 탑나킹 이 두 마리를 관심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10번마 빛나는 꿈과 4번마 탑나킹 이 두 마리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이 인기 많은 9번마 슈퍼플라이, 7번마 초원비바체, 그리고 1번마 슈퍼트릭. 더 나가서는 4번마 업데이트라든가 또 6번마 윈드파워라든가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곽의 9번마 슈퍼플라이가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렸고요. 또 현장에서 강공의지가 분명히 확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이 마필을 인정을 안 했어요. 이렇게 좀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 못하다라고 판단되는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를 꺾었기 때문에 직전 경기는 승부지 대가리, 메가히트를 대가리 서놓고 엑셀런트 킨의 41.3배짜리를 주력 승부마건으로 조져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슈퍼플라이가요, 혈통적인 잠재 능력이 있어요. 지금 1군에 가 있는 마필이죠. 미래영웅과 모마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영웅이라는 마필도 데뷔 초에 뭐 연전연승을 달려가면서 단거리긴 했습니다. 단거리에서 계속 연투를 때렸던 그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슈퍼플라이는 2월 26일 경기에서도 강민이 어떻게 뛰나 가만히 살펴봤던 마필인데 정말 열심히 타고 깨진 거 이빠이 쥐어짜고 깨졌던 내용이 전부기 때문에 이 마필은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지 못하면 좀 어렵겠구나라고 복귀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어차피 선행이 안 된다고 봤으니까 엑셀런트 킨이 선행이라고 보니까 슈퍼플라이를 인기 1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자, 오늘은 1300m 늘어난 경주거리인데요. 과연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할까? 강민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서 선행을 나서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9번 슈퍼플라이는 인기 1위로 팔려도 이번에도 충만을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7번마 초원비바체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죠. 직전 경주에 자력 입상에 성공하면서 최근에 꾸준하게 살아나는 걸음이 좋습니다. 특히 이 마필은 스타트 능력보다도 뚝심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또 직전에 뛰었던 그 편성 자체가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7번 초원비바체가 인기마 중에는 그나마 조금 더 세게 읽어줄 이유가 있겠고요. 하지만 배팅의 중심에 세울 마필은 안쪽 끝에 1번마 슈퍼트릭이죠. 자, 슈퍼트릭은 오늘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최근 3번의 경주에서 1300m를 뛰었는데 2월 11일 경주에서 막판 뚝심을 살려내면서 자력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력은 없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자력 입상에 성공을 한 거고요. 3월 11일 경주에서는 외곽에서 질질질 끌리듯이 경합 전개를 풀어가면서 깨진 거고, 직전 경주는 스타트가 좋지가 못했죠. 스타트 나오면서 이게 점프를 하면서 스타트를 나오면서 전개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중속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나쁘진 않았고요. 또 결승선 전방에서도 끝걸음도 살아있었어요. 워낙 앞선이 좀 빠르고 강했던 경주였습니다. 직전 경주 강민이 3도 통일에 옵티먼 누디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5.9배 적중했잖아요. 그냥 선행 선입.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버렸던 레이스였어요. 그 경주에서 앞선이 강했던 경주에서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전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슈퍼트릭이 오늘은 1300 경주거리 좋습니다. 그래서 1번 슈퍼트릭을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배당마로서는 8번마 벨리문, 제가 직전 경주도 이걸 좀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착차는 컸어요.
하지만 최근 경주에서 계속 좀 복귀가 잡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인기마 중에 어떤 놈을 충마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하겠는데 1번마 슈퍼트릭 놓고 갑니다. 1번 슈퍼트릭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후착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편성이네요. 일단 뭐 인기 마필들이 우선 보이긴 합니다만은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조건을 좀 따져보면은 의외로 후차권에서는 배당이 엮여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상경주는 일단 1번마 슈퍼트릭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나름 강단 있는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2번마 정한킨덤, 3번마 친친짠, 11번마 해성여왕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고요. 7번마 델타K라든가 또 5번마 금케라 이런 놈들, 또 10번마 무한도마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2번마 정한킨덤은 나올 때마다 실전마권으로 강하게 추천드리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2.7배 받치는 마건 없이 단통, 그리고 3월 18날도 2배짜리 인정하고 적중을 했던 마필인데요. 실전을 거듭하면서 빠르게 살아나는 경주력입니다. 오늘은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 또 줄어든 1000m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되죠. 그래서 2번마 정한킨덤도 관심권으로는 가져가는데 오늘은 안쪽 게이트에서 자칫 전개가 밀려버리는 그림이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2번마 정한킨덤이 아마 배당판에 강 대가리로 팔릴 상황인데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강민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번마 친친짠 좋습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그 친친짠에 해성여왕을 대가리 놓고 들어갔던 경주죠. 해성여왕을 고배당에 충마로 놓고 친친짠에 22.9배를 승부 막번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친친짠이라는 마필이 거리 적성은 넉넉하지 못해요. 12월 11일이었죠. 12월 11일 1700에서 그때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강민이 그냥 개껌 씹어 먹듯이 그냥 씹어 버렸습니다. 1700은 안 되는 말입니다. 거리 적성이 짧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는 1000m 줄어든 경주거리에서는 무조건 강하게 읽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동일거리 1000m에 출전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 이맘때쯤에 그 질병이 있었어요. 천지골건염이라는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 좋은 질병을 극복하면서 최근에 살아나는 경주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3번마 친친짠은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이고 오늘 1000m 나왔고요. 또 안쪽 게이트까지 잘 뽑았습니다. 그래서 3번마 친친짠은 무조건 더 띄워주는 마필로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누가 초반 선행을 장악하고 나섰냐가 문제인데 이 6번마 에마비상이 초반 스피드는 가장 빠르죠. 그런데 지구력이 너무나 후달리기 때문에 여기선 편하게 선행을 가도 버틸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초반 선행을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본 스피드는 가장 빠릅니다만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편성이죠. 이 7번마 델타K라는 마필이 거리 적성이 짧고요. 또 이 마필도 반드시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이 마필이 작년 12월 달에 그 특별 경주였죠. 2세 육성 심사 합격마 특별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거든요. 근데 인기 1위로 팔렸던 이유가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렸던 거예요. 안쪽 게이트에서. 근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초반에 전개가 밀리면서 힘한 배를 적절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쓸어버렸습니다. 아주 개바닥을 쓸어버렸죠. 그 뒤로 안 팔리다가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기습선행을 쏘고 버텨냈습니다만은 뭐 끝걸음에 여력감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또 오늘 줄어든 1000m가 직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은 돼요. 하지만 선행을 나서기가 어렵죠. 바로 옆에 6번마 에마비상이라는 마필도 있고요. 또 10번마 무한도마라는 마필도 맘만 먹으면 여기서 질러서 갈 수가 있는
기본 스피드가 좋은 마필 아닙니까? 그래서 7번만 델타 K나 6번만 MRB상이나 이런 앞선을 가야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가야 더 뛰는 마필들은 사실 이번에 세게 읽어주기가 좀 어려워요. 외곽의 11번만 해성여왕 주목합니다. 11번 해성여왕 강민이 3월 18일 경주에서 22.9배를 강배팅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고요. 직전 경기로 혼합 경주 출전하면서 상대들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거의 뭐 착차는 크지 않았던 뭉쳐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냥 대하시발로 선행을 뽑아 나서면서 그 경주불패라는 능력 마필에게 압박을 받고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는 전혀 나쁘진 않았고요. 오늘 1000m 줄어든 경주 거리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 해성여왕이라는 마필은 데뷔전에서도 이 외곽을 크게 사행을 하면서 그 쳐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음이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관절염이 생기면서 공백기가 길어졌던 3월 달에는 그리고 최근 2번의 경주에서는 다시 살아나는 걸음이 분명합니다. 11번 해성여왕도 관심권이고 10번마 무한도마가 1억 원짜리 비싼 마필인데요. 3월 18일 경주에서 그 해성여왕 친친짠 들어올 때에 그때 3차까지 왔을 때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선두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약간 좀 오바질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대로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2착을 버텨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번마 무한도마도 여기서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마 정한킨덤이 인기 1위로 팔리는데 보여준 액면은 가장 세다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전개 상황의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만 정한킹덤보다는 3번만 친친짠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3번만 친친짠을 놓고 2번만 정한킹덤은 뭐 기본 막권 가져가시고요. 11번 해성여왕도 기본 막권 갑니다. 일단 3 놓고 2번 11번은 기본 막권이죠. 3 놓고 2번 11번 기본 막권에 고배당으로서는 10번만 무한도마 뭐 3복승식도 있고 3쌍승식도 있고요. 배당마라서는 10번마 무한도마까지는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리치 여장군, 9번마 아마존에스, 또 2번마 속도시나 5번마 꿈캐라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마필이 10번마 리치여 장군이에요. 이 마필은 2월 12일 데뷔전에서도 강문이 실전마권 강하게 노려서 5.4배 적중을 했고요. 또 직전 경주도 8배짜리 딱 2방으로 압축마권을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최근 2번의 경주 상대들이 워낙 약했고요. 또 단독 선행이 유력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치어 장군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또 주행심사 때도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였던 주행심사 때 선행을 나서는 과정이 사뿐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0번 리치어 장군은 최근 경주에서 나올 때마다 강민이 실전 마권으로 노렸고 적중을 했던 마필인데, 자, 문제는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약했던 것도 그렇습니다만 모래를 맞아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주행심사 때와 실전에서 한 번도 모래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모래를 맞지 않고 선행을 뽑아 나설 수 있느냐를 살펴봤을 때 안쪽에 5번마 꿈캐라라는 마필이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꿈캐라 배고픈 정평수 기수가 너 먼저 가라 라고 보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5번마 꿈캐라가 리치 여장군보다 더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하는 그림이 일단 그려지고요. 또 꿈캐라가 선행에 밀리더라도 외곽에서 리치 여장군이 힘을 쓰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리치 여장군이 배당팔에 아마 올 머리를 팔릴 거예요. 강축마로 팔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느냐? 이거는 강민이 굉장히 고민을 현재까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 10번을 리치어 장군을 놓고 가기는 부담스러워요. 인기 1위 강축인데 10번 리치어 장군을 축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부담스럽고 9번마 아마존에스가 좋습니다. 9번마 아마존에스 3월 5일날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 편성은 굉장히 허접했죠. 앞말들만 뛰는 허접한 대상 경주이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도 앞말 경주 아닙니까? 이번 경주도 앞말 경주를 노리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월 22일 경주에서 10배짜리를 때려 먹었을 때에 그때 외곽 선입을 붙여놓고 결승선에서 정말 막강한 추임력을 보여줬거든요. 직전 경주는 1700 출전 자체가 좀 무리였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무빙에서 넘어가는 마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전개가 계속 밀리니까 그 전개가 밀리지 않으려고 추진하면서 붙였거든요. 추진하면서 붙인 만큼 끝걸음이 나오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 페이는 1700 첫거리 도전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를 하고 가지를 못하고 무빙하는 마필들 때문에 서둘렀다는 거죠. 추진하면서 서두른 만큼 끝걸음이 더 나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1000m 경주거리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선두권이 경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5번마 꿍케라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선두권이 경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막판 뚝심은 9번마 아마존에스다. 9번마 아마존에스가 대가리를 자신하기는 어려워도 2차권 한 자리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9번만 아마존에스를 세게 읽어주시고 10번만 리치어 장군이 여기서 부러지면 이건 뭐 대박이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배당 마라톤은 1번만 전설의 마녀 1000m 줄어든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이게 추임 마필이긴 한데 단거리 추입 마필이고요. 그리고 또 아예 깡바닥 추입은 아니에요. 이 마필 12월 달에 강민이 또 고배당으로 때려 먹었죠. 예, 12월 10일 날 32.3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을 때 그때는 1번 게이트에서 기습 선행을 뽑아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순발력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전설의 마녀 같은 마필은 1번 게이트 1000m 줄어든 경주거리 또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런 편성에서는 고배당으로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1번마 천지정상 11번마 천지정상도 이제부터는 고배당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직전 경주 늦바라고 후미권의 전개를 풀어갔습니다만은 결승선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올 때 추입 그 타이밍에서 진로가 막혀버렸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날카로웠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도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9번만 아마존에스를 일단 기본 막건으로 가는데요. 9번 놓고 9번 10번은 뭐 기본 막건 5번 꿍케라는 제가 현재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레이팅이 48에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 9번 10번은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시고 배당 마라톤은 9 놓고 1번 전설의 마녀와 11번 천지 정상까지는 투툴 막건 뭐 삼복승식으로 가져가도 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9 놓고 9번 10번은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지만은 충만은 9를 놓고 간다. 9 놓고 1번 11번까지는 고배당으로 공략해볼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판단되는 5경주입니다. 5월 20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이 인기 많은 2번마 하얀 민들레, 6번마 서울볼트, 3번마 스페이스타 직전에 선전했던 3마리가 배당판의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10번마 베스트슈터라든가 또 4번마 배트타임이라든가 이런 놈들이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2번마 하얀 민들레는 직전 경주 강민이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 마필은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2월 18일 경주에서는 스타트가 주춤주춤하고 좀 늦었는데 서서히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고요.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선행을 뽑아 나섰어요. 빠른 순발력은 아닙니다만은 대하시로 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는 경주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안쪽 게이트 잘 뽑았습니다. 순군전이긴 합니다만은 1300 경주거리도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복귀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마 하얀 민들레도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6번마 서울볼트라는 마필은 이놈만 보면 참 많이 아쉽죠. 강민이 2월 25일 경주에서 그때 질풍독주 인기 순위 7위짜리를 놓고 주력 막건으로 93배를 승부를 때렸다가 정말 아쉽게 1-3착에 머물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거나 2월 25일 경주도 강민이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필은 이렇게 하위권에서 머무를 말이 아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고요. 또 1300 경주 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죠. 거리 경쟁력은 뭐 충분한 마필이죠.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마지막 끝걸음 여력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단순 선행만은 아니에요. 12월 17일 경주를 보면 안쪽에서 모래를 맞고 쫓아가는 경주 내용도 나쁘질 않았고 또 작년 11월 13일 경주에서는 외곽을 돌면서도 자력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 아닙니까? 서울볼트도 무조건 더 뛰는 마필, 2번은 하얀 맨들레도 더 뛰는 마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인기 3위가 예상되는 3번마 스페이스타는 강민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직전 경주는 강민이 이걸 고배당으로 노렸어요. 고배당으로 노릴 만한 타이밍이었고 또 선두권이 뭉개지며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스페이스타라고 봤기 때문에 이건 고배당으로 노리고 또 2차 입상을 성공을 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말 전개가 잘 풀렸죠. 그리고 직전에 4월 29일 6경주는요. 그때 대가리 쳤던 베스트 드래곤 한 마리 빼고는 2, 3, 4, 5, 6, 7, 8 9위까지 한 8마리가 우르르 2차권에서 우르르 뭉쳐들어왔던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타가 전혀 여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직전에 같이 졌던 마필 듀엘 폭풍이라는 마필도요. 직전에 인기바로 팔리고 깨졌는데 이 마필도 착차가 없어요. 스페이스타와 그냥 뭉쳐 들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은 스페이스타가 여기서 인기바로 팔리면 오히려 여기서는 듀엘 폭풍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있죠. 근데 강민이 이 두 마리 다 세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선두권 페이스가 지금 빠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페이스타나 듀얼 폭풍 이런 거 뭐 얼레벌 인기바로 팔리면 강민은 뭐 세게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배당마로서는 한 3마리 정도를 째려봅니다. 이 4번마 배트타임 그리고 9번마 땡스빈 10번마 배트슈터 이 3마리를 강민은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는데 9번마 땡스빈이 안쪽 게이트를 뽑았다면 혹은 경주 거리를 줄여서 나왔다면 그러니까 1300이 아니고 1000m나 1200을 나왔다면 강민이 이번에는 이걸 좀 배당마로 고배당으로 노려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1300이고요. 또 게이트 외곽이라서 얼마나 의지를 보일지가 그게 좀 의문이네요. 일단 예전처럼 선행을 강하게 선행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은 최근은 없어요.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이 살아나고 있고 4번마 배트타임은 이게 이대로 끝날 마필은 아니죠. 이거 참 사연이 많은 마필 아닙니까? 뭐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이게 단승식 1.9배, 연승식 1.0배를 팔리고 부러진 마필입니다. 연승이 1.3배였던가 2배였던가 그런데 그때 당시 전도경 기수가 강충마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갔잖아요. 그러면서 면허정지 3개월을 먹은 마필이 바로 이 배트타임 아닙니까? 이런 놈들은 이렇게 싱겁게 끝날 일이 없어요. 조만간에 한번 배당을 터뜨릴 텐데 직전 경기도 가능성을 보였고요. 또 거리 경쟁력 충분하고요. 10번만 배트슈터라는 마필은 3월 5일 경주에서 그때 낙마가 됐죠. 이 4코너를 돌아가다가 혼자서 이렇게 낙마가 돼버렸어요. 보통 이렇게 기수가 낙마가 되면 말이 혼자서 뛰는 것이 기수가 탔을 때보다 사실 능력 발휘가 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3월 5일 경주에서 혼자 낙마가 되고 2등을 들어간 거예요. 기수 없이 2등.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강민이 좀 노려봤던 마필인데 배당판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고 깨졌죠. 이런 놈들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2번마 하얀 맨들레와 6번마 서울부터 이 두 마리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6번은 거의 뭐 깜빡이지만은 2번, 6번은 일단 한방막거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대한막거를 찾아서 삼복승식이나 뭐 복연승식이나 삼쌍승식이나 이런 마필 중에는 4번마 배타인과 10번마 배트슈터까지는 4번하고 10번은 승식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3차권 도전마로서는 4번 배트타임과 10번마 베스트슈터까지는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토요경마 중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7번마 아치아치, 6번마 건 어크 어바웃, 12번마 오케이 굿, 또 안쪽에 3번마 속보 강자라든가 또 데뷔를 치르는 1번마 런 위드 골드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이번 7경주는 워낙 편성 자체가 약해요. 그러니까 별 능력 없는 놈들이 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좀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제대로 능력을 뽑아내지 못했던 마필들이라도 이번 경주만큼은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렇게 하위권 부진마 편성에서는요, 전개 상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좀 더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전력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7번 아치아치가 아마도 여기서는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페로비치가 안정이 올라왔고 초반 선행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 아치아치라는 마필은요, 직전 경주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거의 버틸 뻔하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혀서 인기 순위가 6위로 팔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전에 4월 2일 경주는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고요. 또 2월 26일 날 열심히 가서 깨진 거고, 1월 8일 경주도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보여준 액면이 전부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강민이 고배당으로 째려본 거거든요. 근데 선행을 나서고 무너졌어요. 그게 전부라고 봐야죠. 물론 직전보다 오늘은 편성 자체가 좀 약해진 것은 맞고 또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선행을 갔을 때 그 정도 뛰는 거고요. 오늘은 선행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치아치보다 더 빠르게 선행을 나설 마필이 한 두세 마리 더 보입니다. 그래서 7번마 아치아치가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 강민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놈 부러지면 바로 배당이 연결이 되는 거죠. 6번마 건너크 어바웃이라는 마필도 작년 10월 달이죠. 작년 10월 달에 인기 순위 10위였을 때에 그때 4차까지 왔을 때 그 경주 대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11월 5일 경주에서도 배당판 바람이 은근히 많이 불었고요. 또 4월 21일 날 주행 재검 때 기록이요, 1분 00초입니다. 실전에서도 00초가 나오면 정말 빠른 기록 아닙니까? 근데 주행 심사를 1분 00초를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일 배당판에 어마어마하게 인기바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필도 거너컵 어바웃이라는 마필도 공백 이후에 살아나는 걸음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선행을 갔기 때문에 그 정도 뛰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뛰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또 경주거리가 1200 아닙니까? 6번, 7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이 깜빡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민은요. 외곽의 12번마 오케이굿이라는 마필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는데 강민이 완전히 꺾었죠. 자, 이 마필도 3월 4일 경주에서 3월 4일 인기 3위였을 때도 강민이 좀 꺾었는데 외곽에서 선행을 노리다 실패하니까 걸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힘을 쓰면은 끝걸음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참으면 끝걸음이 더 살아나요. 직전 경주가 그랬잖아요.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니까 그냥 붙들고 쳐졌다가 마지막 뚝심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는 결승선에서 진로가 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나오면서 데뷔전에서 바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뚝심 마필로서는 12번마 오케이굿이 그나마 조금 더 낫다.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12번 오케이굿이 인기마 중에는 조금 좀 더 세게 노려볼 이유는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도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너무 허접하다 보니까 그동안 강적들 틈에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된 마필이 있어요. 복병마가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어요. 거의 뭐 한 7위권, 8위권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강민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변수를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인기마에 굳이 연연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배당마가 여러 마리 보여주고 있고 또 전개 상황의 변수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너무 저배당에 의미를 둘 이유는 없어요. 이번 경주는 터지면 또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이번 7경주는 짭짤한 배당으로 제대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8경주를 보면서 좀 깝깝한,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과연 여기에 출전하는 11마리 마필들 중에서
1700m를 똑바로 뛸 만한 놈이 있나? 먼저 그 생각이 듭니다. 짧은 마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부진한 마필들이 1700을 뛰다 보니까 2번마 컴플리트 위너와 4번마 특별스타 이 두 마리가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는, 상대적으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4번마 특별스타는 3월 26일 경주에서 강민이 이걸 승부지 대가리에 서놓고 3.7배 저부당이긴 했습니다만은 인정하고 적중을 했습니다. 2월 26일 날 뛰었던 상대들이 안말 경주이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강했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3월 26일 날 저부당 적중을 했죠. 하지만 직전 경주는 인기마로 팔려서도 완전하게 꺾어버렸거든요.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부분도 좀 조심스러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컨디션이 그닥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의지 자체가 많이 꺾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민이 정확하게 현장 내용을 밝혀드리면서 삭제 처리를 해드렸는데, 말 타는 거 보니까 그냥 중위권에서 외곽만 돌면서 철저하게 걸음을 아껴뒀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마 특별스타가 그나마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1700 오늘은 늘어난 경주 거리가 변수죠. 안쪽에 2번마 컴플리트 위너라는 마필도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강민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인정을 안 했죠. 2월 12일 경주에서도 인기마로 팔렸는데 인정을 안 했어요. 이렇게 좀 불안한 마필, 능력이 없는데 최근에 그 꾸역꾸역 뛰는 그 맛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는 이런 불안한 인기마를 뒤로 돌려놨기 때문에 3월 12일 경주에서도 그 33.9배를 승부 경주로 적중할 수가 있었죠. 파이볼을 놓고. 그리고 또 2월 달에도 그랬죠. 2월 달에도 컴플리트 위너가 깜빡 인기마로 팔렸습니다만은 요거를 뒤로 돌려놓고 장산 파워를 놓고 선플래시에 또 적중을 했던 7.8배 적중했던 바로 그 레이스 아닙니까? 계속 불안한 인기마로 꺾어버리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오늘 편성을 이렇게 약하게 만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도무지 뒤로 돌려놓고 갈 자신이 없네요. 이런 마필. 그렇다고 또 2번, 4번을 깜빡이를 한 방을 때리자니 참 1700m 경주거리가 깝깝하고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주입니다. 이번 8경주는요.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최대한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져가 주셔야 되겠는데, 뭐 5번마 창성진주나 6번마 심청사달이나 이런 놈들도 인기마로 팔릴 수 있죠. 워낙 편성이 이렇다 보니까. 하지만 5번, 6번 요 두 마리는 정말 배당판 바람을 불면 이거는 이 두 마필은 강민은 세게 읽어줄 이유가 없다고 봐요. 1700은 자력 승부가 안 되는 마필들로 그렇게 판단되고, 계속해서 좀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 최근 경주에서 좀 강한 상대들을 만나다 보니까 의지를 계속 꺾어가고 있어요. 그 마필을 제가 현장 승부지를 분명하게 밝혀드리면서 이번 8경주는 액면상 일단 2번, 4번이 조금 나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1700m라는 거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경주가 터지면 또 의외로 대박이 터질 수가 있는 편성이거든요. 이번 8경주는 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복병 마필들의 승부지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해야 될 레이스라고 판단됩니다. 5월 20일 토요일 9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고배당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2번마 카원, 7번마 정상오름, 그리고 2번마 햇빛 센세이션이라든가 또 강등이 된 3번마 늘푸른 타이거라든가 뭐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자, 이번 9경주는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터져요.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입니다. 확실하게 자신있게 지울 수 있는 마필이요. 지금 12마리 중에 한 3마리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나머지 9마리는 이 편성에서 자력 승부가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상 도전마가 많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마필, 가는 말이 많은 상황에서는요. 전개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당이 터집니다. 1번마 카원과 7번마 정상오름이 직전에 보여준 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죠. 두 마리 모두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직전 경주 정상오름을 놓고 강민이
9.4배 승부 막건으로,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을 때 정상 오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저건 절대 안 빠진다. 죽어도 안 빠지는 충마로 정상 오름. 인기 순위 3위였는데,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인기 순위 3위였는데 절대 안 빠지는 말로 강민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2차 입상을 성공을 하긴 했는데 끝걸음의 여력은 전혀 없었어요. 뭐 같이 떴던 쌩쌩돌이나 진명깃발이나 이런 마필에게 목차 이긴 거거든요. 과연 직전 경주 성적을 놓고 이번에도 연투를 장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카원이 부담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상오름이 조금 더 팔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가 이 마필의 전부라고 봅니다. 1번마 카원은 내추로 기대는 악벽이 심합니다. 1번 게이트가 정말 유리한 조건이고, 예전에는 바닥 투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가면서 선의권에서 한 발을 더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추로 기대는 악벽이 조심스럽고, 또 최근 경기를 보면 좀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가는 내용은 좋았습니다만 오늘은 과연 직전 경기나 그 전 경주처럼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느냐, 그게 의문이에요. 직전 경주보다 초반 페이스가 더 빠르고요. 또 초반에 힘쓰니까 끝걸음이 결정타가 부족했던 적도 있잖아요. 2월 26일 날. 그러면서 이 카원 인기바가 부러지면서 대박 배당이 터졌던 그 레이스가 있잖아요. 그때 앞선에서 버텼던 마필이 5번마 삼바 페스티벌 지금 같이 뛰고 있어요. 1번마 카원도 이 편성에서 강충마는 인정 안 됩니다. 2번마 해피 센세이셔널 마필은 2월 12일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리는데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마필이죠. 이 해피 센세이션이라는 마필이 2월 12일 날 떴을 때 보면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깨진 거거든요. 물론 결승선 전방에서 이겨져 하면서 그렇게 밀린 감은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이 마필의 전부라고 강민은 보고 있고요. 자, 오늘은 순군전이기 때문에 감량 조건 좋아도 이런 거 인기마로 팔리면 충마로 놓고 들어가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 외에 많습니다. 뭐 강민의 관리 마필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그만큼 가능성 있는 마필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터집니다. 굳이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강민이 배팅이 중심에 세울 마필 충마감은요,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어요. 인기도에서 한 6, 7위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기 6, 7위 되는 충마를 놓고 인기마의 주력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복대복 막건, 대박 막건을 때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입니다. 좀 과감하게, 무식하고 과감하게 고배당 한번 제대로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 2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능력 편차 크지 않은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난타전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일단 배당이 짭짤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판때기예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2번마 에이스러너가 많이 팔릴 거고요. 그리고 1번마 북마드림, 2번마 그레이스시티, 이 세 마리 1번, 9번, 12번 직전에 같이 떴던 이 세 마리가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리고 뭐 3번마 검령이나 6번마 삼성불패나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주겠죠. 5번마 브룩스나 이런 놈들. 자, 그런데 이번 10경주를 강민이 승부경주로 강하게 노리고 가는 이유는 충마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안 빠진다. 제가 이번 10경주를 주중에 분석을 하면서 이거 배당이 나오겠네, 이거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제대로 때려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던 경주였어요. 그리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기선 안 빠지는 충마가 있어요. 안 빠지는 충마. 확실하게 놓고 가는 충마가 있습니다. 안 빠지는 충마 놓고 중배당을 압축 막건을 때리는데 아마도 9번마 그레이스시티가 이게 깜빡이로 갈 것 같아요. 그쵸? 1번 북마드림은 추입을 날라와야 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9번마 그레이스시티가 깜빡이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9번마 그레이스시티는 강민은 세게 안 봅니다. 이거는 세게 안 보는 인기마 깜빡이고요. 그리고 충마를 확실하게 세워놓고 복병마의 승부를 조질 겁니다. 복병마로.
뭐 3번마 검령 같은 경우도 강민의 관리마필 아닙니까? 2월 12일 경주에서 그때 당시 마지막 레이스였죠. 불꽃 왕자의 검령을 58.6배를 아주 이빠이 조져 먹었던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충마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직전 경주 2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겁니다. 이 마필은 내 쪽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어요. 그래서 외곽을 돌면 안 되고 또 거리 적성도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1700에서 3월 11일 경주 1700에서는 인기 1위로 팔렸어도 강민이 세게 읽어주지 않았던 마필 아닙니까? 근데 요게 또 배당파에 바람을 불 거고 1번마 북마드림은 직전에 추입으로 날라왔는데 끝걸음이 좋긴 했는데 결정타 한 발이 좀 아쉬웠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인기 마필들을 다들 좀 믿어 못 믿어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세워놓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배당 승부 막건 압축 막건 확실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이번 10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립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가 5번마 마이더스 로드와 9번마 정글 드러머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는 경주인데요. 5번마 마이더스 로드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필입니다. 요거는 제가 나올 때마다 삭제 처리해드리고 있죠. 1월 8일 경주에서 인기 1위였을 때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습니다. 그 덕분에 장산제왕의 더블 럭키를 그때 22.9배였죠. 주력 승부 막건으로 적중을 했고 또 2월 4일 경주에서도 원래벌레 배당판 바람을 불었는데 1400은 안 된다. 완전하게 꺾었어요. 그리고 3월 11일 경주거리 줄어들었을 때 또 인기 3위로 팔렸는데 그때도 완전하게 꺾어드렸던 마필 아닙니까? 직전 경주는 이게 1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날 뭐 또 그 주에 조교가 좋니 많이 뭐 그렇게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강민 정말 불안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인기말을 꺾었기 때문에 그 초원 강타를 놓고 시대의 여왕 또 29.3배를 강배팅으로 조져 먹었던 그 레이스 아닙니까? 이 불안한 인기말을 꺾으면 배당을 노릴 찬스가 되는 겁니다. 이 5번만 마이더스 로드가 최근 경주에서 계속 최근 4번의 경주에서 계속 인기말을 팔렸지만 강민이 계속 꺾었던 마필이에요. 자, 오늘 깜빡이로 팔립니다. 5번만 마이더스 로드를요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강민 전혀 없어요. 9번마 정글 드라마가 최근에 상승세가 좋고 또 제가 나올 때마다 노리는 마필입니다. 1월 22일 경주 세계일보배 대상 경주에서는 워낙 앞선이 빨랐어요. 그런데 그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다가 퍼진 거 아닙니까? 직전 경주는 선도마 외곽에 딱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자력으로 7마 신차 낙승을 거뒀는데 끝걸음이 뭐 널널했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좋고 또 대상 경주를 띄었다는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쓸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대상 경주를 떴다는 그 내용 때문에 이런 놈들은 꼭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긴 상대들이 정말 약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동해창가 이긴 거 아닙니까? 동해창가. 그리고 직전 경주도 7마진 낙승을 거뒀는데 3군 레이스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승군전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승군전임에도 부담 중량이 줄질 않았어요. 직전 경주가 57이었잖아요. 오늘은 56.5입니다. 이게 부담 중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승군전에 56.5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9번만 정글 드러머와 5번만 마이더스 로드가 보여주는 액면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는데 두 마리 다 부러질 수 있어요. 강민은 깜빡이 절대 인정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복평마를 놓고 갑니다. 강민이 좀 계속해서 승부 의지를 따지면서 넣었다 뺐다 해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도 있고 자 오늘은 12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무조건 강하게 노려될 복병마도 있습니다. 복병마를 놓고 가는 경주예요. 인기마를 놓고 가지 않습니다. 복병마를 놓고
불안한 좀 어설프게 팔리는 그런 놈들이 좀 많이 8번 코덱 로브 이런 거 제가 나올 때마다 꺾어드리는 마필 아닙니까? 그러면 4번 와우캣도 최근 사연이 있어서 제가 직전 경기도 좀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편하게 선행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선두까지 팍팍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 상황의 변수까지 좀 살피면서 마지막 11경주는요.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승부지 대가리 복병마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중배당과 중고배당 승부 막건 제대로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 메인 승부 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월 20일 토요경마 UC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1호 경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